야, 너 회사에서도 쫓겨난 마당에 우리 집에서 빈대 붙어 먹을 생각 마라. 이 전세 보증금 우리 아들 사업 자금으로 쓰면 딱 맞겠네. 시어머니는 내 발밑에 물 한 컵을 차악 뿌리며 이혼 서류를 내 얼굴에 집어 던졌다. 나는 어머니 등 뒤에 숨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남편을 보며 싸늘하게 비웃고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좋습니다. 부디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죠. 3일 뒤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내가 YK그룹 산하 최대 계열사의 신임 대표이사 자격으로 단상에 올랐을 때 낙하산으로 연회장에 굴러들어온 마마보이 전 남편과 그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하얗게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니터 우측 하단에서 사내 인트라넷의 미확인 메시지 알림창이 깜빡거렸다. 정지연은 마우스를 움직여 창을 열었다.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인사 발령 공지였다. YK그룹 본부 기획실장 정지연, 금일부로 현직 책에서 해임하며 타 부서로 발령함. 공지 내용은 몹시 짧았고 심지어 새로 부임할 직책의 정확한 명칭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 이는 그룹 내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양식으로 보통 단 한 가지 의미만을 내포했다. 철저히 좌천되었거나 사실상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개방형 사무실 공간을 채우던 자잘한 키보드 타이핑 소리는 공지가 뜬 지 3분 만에 쥐죽은 듯이 사라졌다. 수십 명의 시선이 유리 파티션 너머로 기획실장의 단독 사무실을 향해 은밀하게 쏠렸다. 지연은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목구멍으로 깊은 한숨을 토해낸 뒤 바탕화면의 정리 프로그램을 실행해 휴지통을 비웠다. 그러고는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어 종이 쇼핑백을 꺼내고 평소 쓰던 만년필과 여분의 안경, 그리고 몇 가지 개인 서류들을 담았다. 챙길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유리문을 밀고 나갔다. 서로 눈치를 보며 시선을 교환하던 부하 직원들은 그녀가 나오자마자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빈 모니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바쁜 척을 했다. 지연은 구차한 퇴사 소감을 남기지도 그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건네지도 않은 채 곧장 엘리베이터 홀로 걸어갔다. 하행 버튼을 누르며 그녀는 스마트폰 캘린더를 힐끗 내려다보았다. 오늘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커다란 전기 프라이팬 위로 뜨거운 기름이 치익 소리를 내며 끓어올랐고 자잘한 기름 방울들이 사정없이 지연의 손등 위로 튀었다. 그녀는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뒤집개를 사용해 계란물을 듬뿍 입힌 애호박전을 뒤집을 뿐이었다. 주방에 환풍기가 요란한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온 주방을 꽉 채운 매캐한 기름 냄새는 도무지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 옆에 놓인 커다란 스테인리스 대야에는 아직 붙이지 못한 동태전과 산적꼬치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야, 가스불을 뭐 그렇게 세게 틀어놨어. 조상님 상에 올릴 제삿 음식 다 태워 먹을 작정이야? 시어머니 좋은 숙은 거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아 마른 오징어를 질겅질겅 씹으며 주방을 향해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를 빽 질렀다. 지연은 묵묵히 전기 프라이팬의 온도를 한 단계 낮췄다. 허리 아래쪽이 마치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뻐근하게 저려왔다. 아침 7시에 시댁 현관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지금까지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제사전을 부치며 내내 서 있어야만 했다. 그녀의 남편 최진우는 반대편 1인용 소파에 대자로 뻗어누워 스마트폰을 치켜든 채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위아래로 쓸어 넘기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서 간장통이 쓰러져도 절대 제 손으로 세우지 않는 위인이었다. 그저 시댁에 오기만 하면 물 한 잔 떠먹는 것조차 남의 수발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대한 갓난아기로 퇴화해버렸다. 그때 최진우의 엄지손가락이 멈칫했다. 그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두 눈을 휘둥그레 뜨며 아예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직장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였다. 지금 메인 화면을 장식한 가장 인기 있는 게시글에는 YK그룹, 인사대지진,
최연소 여성실장 축출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들이 떡하니 걸려 있었다. 최진우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게시글을 클릭해 빠르게 훑어내렸다. 댓글창은 온통 조롱과 비아냥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평소 콧대 높던 기획실장이 이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으며 구체적인 발령처조차 없는 걸 보니 그룹 윗선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게 틀림없다는 내용들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앞치마를 두른 채 자신을 등지고 서서 전을 붙이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최진우는 거실 슬리퍼조차 신지 않은 맨발로 조은숙의 곁으로 다가가 소파에 엉덩이를 들이밀고는 스마트폰 화면을 쑥 내밀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와 그는 숨길 수 없는 당혹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귓속말을 했다. 조은숙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화면 쪽으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 뭐야 이게? 글씨가 쥐똥만 해서 보이지도 않네? 최진우는 조은숙의 귓가에 대고 빠르게 상황을 속삭였다. 조은숙의 얼굴색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확 변했다. 그녀는 허리를 벌떡 세웠고 얼굴의 심술보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두 눈을 부릅뜨고 최진우를 바라보며 소리 없는 입모양으로 물었다. 잘렸다고. 최진우는 고개를 격렬하게 끄덕였다. 거실에는 주방에서 들려오는 기름 끓는 소리만 제외하면 마치 무덤처럼 싸늘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저녁 식탁 위에는 10여 가지의 밑반찬이 빽빽하게 깔려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윤기가 좌르르 흐르게 구워진 최고급 한우 구이가 놓여 있었다. 지연은 앞치마를 풀고 식탁의 가장 끄트머리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너무나도 지쳐 있었다. 하루 종일 기름 냄새를 맡은 탓에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어 빈속을 달래려 그나마 따뜻한 한우 고기 쪽으로 손을 뻗었다. 탁! 조은숙의 손에 들려있던 쇠젓가락이 식탁 위를 거칠게 내리치며 귀를 찌르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지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조은숙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불쑥 손을 뻗어 한우가 담긴 접시를 통째로 집어들더니 지연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진 최진우의 바로 앞자리로 옮겨버렸다. 젓가락 내려놔. 조은숙은 턱을 오만하게 치켜든 채 지연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내가 감히 이 비싼 고기를 입에 넣을 자격이나 있니? 지연은 손을 거두고 젓가락을 수저 받침대에 조용히 내려놓은 뒤 맞은편에 앉은 시어머니를 응시했다. 왜? 억울해. 조은숙은 입꼬리를 한껏 비틀어 올리며 비웃음을 흘렸다. 너 회사에서 쫓겨났다면서? 평소에는 아주 대단한 커리어 어머닌 척 유세를 떨며 우리 진우를 발밑에 때만도 못하게 무시하더니 꼴 좋다. 결국 그 알량한 밥그릇 하나 못 지키고 쫓겨난 주제에 지연의 시선이 최진우를 향했다. 최진우는 즉각 고개를 푹 숙이고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미친 듯이 숟가락으로 밥만 퍼먹기 시작했다. 어른이 묻잖아. 조은숙이 식탁을 콱 내리쳤다. 너 이제 백수라며, 앞으로 우리 아들 쥐꼬리만 한 월급에 빨대 꽂고 기생할 작정이야? 이게 말이 돼? 내 눈엔 우리 최씨 집안이 자선단체로 보이니?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평소 같았다면 껍데기뿐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대충 비위를 맞추며 넘어갔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다. 파산 직전에 몰린 계열사를 인수받아야 한다는 엄청난 중압감에 더해 하루 종일 이어진 고된 노동이 그녀의 남은 인내심을 모조리 바닥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극비리에 진행된 인사이동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사실은 거대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사실을 굳이 해명하지 않았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에게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설명해봤자 입만 아플 뿐이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억양도 없었다. 그 짧은 한마디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과 같았다. 얘야. 조은숙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지연의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다. 너 태도가 그게 뭐야? 지금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 주제에 번듯한 직장까지 날려먹은 년이 감히 시어미한테 그딴 식으로 눈을 불하려? 지가 무능해서 쫓겨난 걸 어디서 어른 앞에서 성질머리를 부려? 기가 막혀서 정말. 지연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를 뒤로 빼고 일어나 자신의 밥그릇과 수저를 챙겨 들고 휙 돌아서서
주방 싱크대로 향했다. 등 뒤로 조은숙의 길길이 날뛰는 호통 소리가 쏟아졌다. 너 거기 안 서? 주방으로 기어 들어가면 다 끝날 줄 알아? 이 가정교육도 못 받은 거사. 지연은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화상을 입은 손등을 때리며 흘러내렸고 그 찌릿한 통증이 오히려 그녀의 이성을 극도로 차갑게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싱크대에 차오르는 하얀 거품만 내려다볼 뿐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마포구 아파트. 지연은 진통제 2알을 삼키고 침실 침대에 누워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있었다. 철컥. 현관 쪽에서 도어록 비밀번호가 다급하게 눌리고 잠금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떴다.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조은숙이 거대한 이민 가방을 든 채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집 안으로 돌진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최진우는 그 뒤를 졸졸 따라오며 슬그머니 현관문을 닫았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연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조은숙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곧장 거실의 장식장으로 다가가더니 유리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지연이 정성껏 수집해둔 최고급 도자기 그릇들을 무작정 밖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이 접시들은 제법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당근마켓에 팔면 쏠쏠하게 돈 좀 만지겠네. 조은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도자기끼리 부딪혀 깨질 듯한 소리가 나건 말건 거칠게 이민 가방 안으로 쑤셔 넣었다. 당장 내려놓으세요. 지연이 다가가며 목소리를 바닥까지 깔았다. 얘야. 조은숙이 획 돌아서서 도끼 품은 눈으로 지연을 노려보았다. 어디서 감히 명령질이야.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인 줄 알아? 그녀는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팽개치듯 내려놓더니 메고 있던 핸드백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 지연의 가슴팍을 향해 거칠게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팔랑거리며 거실 바닥에 흩어졌고 가장 위에 떨어진 종이의 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기혼 숙려기간 면제 및 합의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도장 찍어 조은숙은 팔짱을 꽉 끼고 턱을 치켜들었다. 밥줄까지 끊긴 마당에 너는 이제 우리 집안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물건이야. 우리 진우는 명색이 대기업 정규직 대리인데 너 같은 백수건달한테 발목 잡혀서 인생 망칠 순 없지? 지연은 고개를 숙여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합의서의 조항들은 인터넷에서 대충 다운로드해 조잡하게 짜깁기한 티가 역력했다. 하지만 그중 한 조항만큼은 유독 굵은 펜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여자는 마포구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전액을 남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양도하며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다. 지연은 하마터면 헛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이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무려 10억 원에 달했다. 애초에 결혼할 당시 최 씨 집안에서는 단돈 10원 한 장 보태지 않았다. 이 10억 원은 오롯이 그녀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의 은행 대출까지 연끌해서 마련한 피 같은 돈이었다. 전세금을 당신들이 가져가겠다고요? 지연이 고개를 들어 마치 정신병자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조은숙을 직시했다.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헛소리를 하시는 거죠? 이건 내가 우리 최 씨 집안에 진 빚이야. 조은숙이 당당하게 악을 썼다. 우리 집안에 시집 온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뱃속에 애 하나 못 들어서서 대가 끊기게 만든 죄.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이 10억은 내년이 우리 아들 청춘을 갉아먹은 거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야. 안 그래도 우리 아들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이 전세금 싹 다 빼서 종잣돈으로 쓰고 우리 아들은 더 어리고 참한 며느리 얻어서 떡두꺼비 같은 손자 안겨줄 거니까 잔말 말고 내놔. 지연은 그제야 곁에 숨어서 쥐 죽은 듯이 서 있는 최진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지연의 차가운 눈빛을 받자 최진우는 시선을 슬그머니 피하며 두 손을 비비적거렸다. 그는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그제야 앞으로 반보 정도 찔끔 나섰다. 여보. 최진우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찌질했지만 곧이어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어투로 바뀌었다. 그냥 도장 찍어줘. 당신 회사 잘린 일 때문에 어머니 혈압 올라서 쓰러지실 뻔했잖아. 우리 가족 체면도 있고 하니 그냥 조용히 갈라서자. 걱정 마. 이혼하더라도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게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는 통장으로 쏴줄 테니까. 30만 원 마트에서 한우 몇 근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이 서울 땅바닥에서 그는 마치 적선이라도 하듯 그 숫자를 입에 올렸다. 지연은 눈앞에 선 이 두 인간을 보며 뼛속까지 소름 끼치는 극도의 기시감과 허탈함을 느꼈다. 자신이 이런 뇌가 텅 빈 버러지들과 거의 3년이라는 세월을 한 지붕 아래서 부대끼며 살았단 말인가. 그녀는 언성을 높이지도 분노의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저 입고 있던 실내복 주머니 안으로 손을 밀어넣어 스마트폰 측면에 있는 버튼을 2초간 꾹 눌렀다. 징 하는 짧고 미세한 진동과 함께 녹음 기능이 활성화되었다. 어머님 말씀은 제가 20억 원짜리 전세 보증금을 전부 넘기지 않으면 이혼은 절대 해줄 수 없다. 뭐 이런 협박이신가요? 지연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 달리 조금 누그러졌고 심지어 약간의 두려움과 망설임이 섞인 것처럼 들렸다. 오냐, 이제야 말귀를 좀 알아먹네. 조은숙은 지연의 기세가 꺾인 줄 알고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삿대질을 해댔다. 내 분명히 말하는데 오늘 이 전세금 양도 각서에 도장 안 찍으면 넌 살아서 이 집문지방 못 넘어갈 줄 알아. 백수 주제에 내가 뭘 어쩔 건데? 백도 없는 년이 우리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 돈은 내년이 우리 집에서 곱게 꺼져주는 입장료라고 생각해. 진우 씨, 당신 생각도 어머니랑 똑같아. 지연이 최진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여보, 이게 다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최진우는 역겹게 가짜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빈몸으로 나가줘야 나도 그 돈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할 거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해주는 마지막 내조라고 생각해줘. 지연은 두 눈을 감고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충분하다. 이 정도 녹음본이면 당장 내일이라도 변호사를 시켜 이 쓰레기들을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해버릴 수 있었다. 눈을 뜬 그녀는 휙 돌아서서 식탁 쪽으로 걸어가 얼음을 가득 채운 냉수를 유리잔에 부었다. 얼음 조각들이 유리잔 벽에 부딪히며 쨍그랑거리는 맑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고개를 젖히고 뼛속까지 시린 얼음물을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뱃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구역질마저 깨끗하게 씻어내렸다. 탁! 빈 유리잔이 식탁 위로 거칠게 내려앉았다. 지연은 허리를 숙여 바닥에 널브러진 이혼 서류를 주워 들고는 서재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꺼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꾹. 붉은 인주가 서류 용지 위로 정지연이라는 세 글자를 선명하고 완벽하게 새겨 넣었다. 조은숙과 최진우는 멍하니 얼어붙었다. 그들은 지연이 바닥에 나뒹굴며 오열하고 매달릴 때 얼굴에 침을 뱉어주려고 온갖 모욕적인 대사들을 준비해둔 상태였다. 그런데 이렇게 순순히 그것도 즉석에서 인감도장을 찍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좋습니다. 지연은 도장이 찍힌 서류를 책상 끝으로 툭 밀어버리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부디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드레스룸 구석에 미리 챙겨두었던 작은 기내용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원래는 오늘 밤 계열사 대표 취임을 위해 호텔로 거처를 옮기며 가져가려던 짐이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안에 든 비싼 옷들 누가 맘대로 가져가래. 그제야 정신을 차린 조은숙이 캐리어를 뺏으려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지연이 고개를 획 돌리며 뿜어낸 차갑고 섬뜩한 시선이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조은숙의 얼굴에 꽂혔다. 그것은 그룹 본부의 핵심 임원으로서 수많은 권력 암투를 거치며 뼛속 깊이 각인된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지배자의 살기였다. 조은숙은 그 압도적인 기세에 짓눌려 힉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고 캐리어로 뻗으려던 두 손은 허공에서 흉하게 굳어버렸다. 지연은 캐리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곧장 현관으로 걸어갔고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이혼 성립 후 첫째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도로. 지연은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 뒷좌석에 앉아 조수석에 탑승한 담당 변호사에게 방금 서명을 마친 서류 뭉치를 건넸다. 전세 보증금 가압류 신청은 방금 법원에 접수 완료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는 집주인 측의 법원 송달이 완료될 겁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며 건조하고 사무적인 어투로 보고했다. 가압류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해당 자금은 전면 동결되므로 최진우 씨나 그 모친이 그 어떤 편법을 동원하더라도 집주인에게서 단 1원의 보증금도 빼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지연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테헤랄로의 빌딩 숲을 차창 너머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최진우 명의로 발급된 가족 신용카드도 당장 정지시키세요. 지금 즉시요. 그 카드는 결제 한도만 3천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카드였고 지연의 급여 통장에서 매달 자동으로 결제 대금이 빠져나가도록 연결되어 있었다. 최진우가 지난 몇 년간 몸에 걸치고 다니던 명품 정장과 시계, 심지어 친구들과 룸살롱에서 흥청망청 긁어대던 술값까지 모조리 그 카드에서 빠져나간 피 같은 돈이었다. 알겠습니다. 우 변호사는 들고 있던 태블릿 화면을 몇 번 가볍게 터치했다. 둘째 날 심야, 강남의 어느 최고급 클럽. 고막을 찢을 듯한 EDM 베이스 소리에 테이블 위에 샴페인 잔들이 미친 듯이 진동하고 있었다. 최진우는 노출이 심한 명품 원피스를 입은 아가씨의 허리를 꽉 끌어안고는 맞은편에 앉은 친구들을 향해 호기롭게 술잔을 치켜들었다. 짠. 드디어 나도 그 재수없는 구두쇠 늑다리 마누라한테서 해방이다. 앞으로 이 형님이 현찰 10억 들고 사업 굴리는 어엿한 대표님이란 말씀이야. 차, 역시 최 대표님 스케일 오지고요. 친구들은 신이 나서 맞장구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결제 시간이 다가오자 담당 웨이터가 무선 결제 단말기를 들고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대표님, 오늘 결제하실 금액은 총 320만 원입니다. 최진우는 청구서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아주 여유롭고 허세 가득한 손길로 지갑에서 까만색 프리미엄 가족 카드를 꺼내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 건넸다. 웨이터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다. 비. 단말기에서 짧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웨이터의 입가에 걸려있던 자본주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다. 그는 카드를 공손히 두 손으로 돌려주며 말했다. 고객님, 카드가 결제 거절이 떴습니다.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는데 혹시 다른 결제 수단 있으신가요? 루만을 쾅쾅 울리던 음악 소리는 여전했지만 소파에 기대어 히히덕거리던 친구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정지되었고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진우에게 쏠렸다. 최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토마토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카드를 낚아채듯 빼앗으며 소리쳤다. 그럴 리가 없잖아.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다시 긁어봐. 웨이터는 짜증을 꾹 누르며 한 번 더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다. 결과는 마찬가지로 귀를 찌르는 경고음뿐이었다. 고객님, 확실하게 카드사 정지 상태입니다. 다른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좌이체로 도와드릴까요? 웨이터의 눈빛은 이미 방금 전의 깍듯함이 사라지고 돈도 없는 빈대 새끼가 허세를 부린다는 경멸의 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최진우는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연의 번호를 찾아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차단당했다. 최진우는 이성을 잃고 카카오톡 앱을 열어 액정이 깨져라 자판을 두드리며 메시지 폭탄을 날렸다. 야, 너 미쳤어. 빨리 당장 카드 정지 풀어. 너 진짜 죽고 싶어. 당장 술값 입금하라고. 하지만 그가 보낸 모든 메시지 옆에는 숫자 1이 사라지지 않고 전송 실패를 알리는 표시만 덩그러니 남아 그를 조롱하고 있었다. 최진우는 스마트폰이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루만의 친구들은 이미 저희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품에 안겨있던 아가씨조차 마치 오물을 보듯 대놓고 인상을 구기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떨어져 앉았다. 그는 오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게 바닥을 쳤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셋째 날 저녁,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 볼룸. YK F&B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 및 축하 만찬이 이곳에서 아주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다. 비록 이 식음료 계열사가 현재 적자 늪에 빠져 위기를 겪고 있긴 했지만 명색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YK그룹 산하의 핵심 사업이었기에 오늘 밤의 행사 규모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웅장했다.
거대한 샴페인 타워가 천장의 샹들리에 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은쟁반을 든 채 최고급 맞춤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정재계 인사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오가고 있었다. 최진우는 제 딴에는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는 아울렛 기성복 정장을 빼입었지만 목을 옥죄는 넥타이 때문에 숨쉬기조차 버거워 보였다. 조은숙은 눈에 확 띄는 새빨간 색상의 개량 한복을 촌스럽게 차려입고 목에는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크고 알이 굵은 가짜 진주 목걸이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마치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연회장 곳곳을 훑으며 랍스터와 최고급 캐비어가 산더미처럼 쌓인 뷔페 테이블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진우야, 여기 진짜 기가 막히게 으리으리하다. 조은숙은 목소리를 잔뜩 낮췄지만 그 안에 담긴 탐욕의 끈적함은 숨기지 못했다. 너 이따가 눈치껏 잘 행동해라. 오늘 새로 오는 사장이 본사에서 엄청나게 힘있는 VIP라며? 내가 오늘 눈도장 제대로 찍어서 줄만 잘 타면 그 쓸모없는 백수년은 길바닥에서 객사하든 말든 우리가 알게 뭐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만 믿으세요. 최진우는 답답한 셔츠깃을 잡아당기며 어떻게든 잘나가는 대기업 엘리트처럼 보이기 위해 애써 여유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사실 그는 그룹 본부에 이름 없는 부서에서 만년 대리나 하고 있는 밑바닥 직원일 뿐이었다. 이 귀한 VIP 초청장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도 마침 그의 부서가 오늘 행사장에 잡다한 비품 심부름을 맡게 되었고 그가 폐기 처리될 뻔한 예비용 초청장 한 장을 몰래 빼돌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연회장을 밝히던 화려한 조명들이 일순간에 팥하고 꺼지며 어둠이 내려앉았고 오직 무대 중앙을 비추는 핀 조명 하나만이 남았다. 최진우와 조은숙은 화들짝 놀라며 구석진 곳에 서서 목을 길게 빼고 무대 쪽을 쳐다보았다. 심장을 울리는 웅장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사회자가 마이크를 쥐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중후한 목소리가 거대한 홀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자, 이제 가장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YKFNB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신임 대표이사. 웅성거리며 대화를 나누던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고 무대로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들은 우아하고 품위 있게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박수 칠 준비를 했다. 핀 조명이 나선형 계단의 가장 꼭대기, 그 찬란한 정점을 향해 날카롭게 쏟아졌다. 정지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대리석 계단을 밟고 내려오는 하이힐의 날카롭고 규칙적인 구두 발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또각, 또각, 또각. 군더더기 없이 몸에 완벽하게 핏대는 짙은 블랙 컬러의 최고급 맞춤 수트를 입은 여자가 계단을 따라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길고 찰랑이는 머리카락은 단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깔끔하게 틀어 올려져 있었고 요란한 보석 장신구 따위는 전혀 없었다. 오직 그녀의 왼쪽 가슴팍에 달린 YK그룹의 최고위급 임원에게만 수여되는 다이아몬드 배지만이 눈이 시리도록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예리했으며 사람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의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그 서늘한 시선이 연회장 전체를 훑고 지나가더니 이내 무대 아래쪽 구석진 어둠 속에 있는 어느 초라한 지점에 정확히 꽂혀 멈췄다. 최진우는 마침 지나가던 웨이터의 쟁반에서 슬쩍 집어든 샴페인 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핀 조명 아래에 선 그 여자의 얼굴을 완벽하게 인식한 순간 그의 호흡은 문자 그대로 멎어버렸다. 쨍그랑. 얇고 정교한 크리스탈 샴페인 잔이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소나귀를 미끄러져 빠져나갔고 대리석 바닥에 곤두박질 치며 산산조각이 났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샴페인 액체가 그의 싸구려 바짓단을 흠뻑 적셨다. 조은숙은 열심히 손뼉을 치려던 자세 그대로 허공에 굳어버렸다. 얼굴의 핏기는 1초도 안 되어 시체처럼 하얗게 증발해버렸고 동공은 미친 듯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했다. 마치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끔찍한 악마라도 마주친 듯한 표정이었다. 유리잔이 깨지는 파열음은 쥐 죽은 듯 고요한 연회장 안에서 너무나도 천박하고 흉측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최진우는 제 발밑에서 박살난 유리 파편이나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바짓단을 내려다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초점 잃은 두 눈은 무대 위 조명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여자에게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고 심장 박동조차 멈춘 듯했다. 조은숙의 심술 맞은 얼굴 근육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경련을 일으켰다. 파들파들 떨리는 입술 새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가파른 호흡에 맞춰 가슴팍에 커다란 가짜 진주 목걸이가 위아래로 미친 듯이 요동치며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저거 조은숙의 목소리는 마치 목구멍에 쇳가루를 털어넣은 것처럼 갈라지고 형편없이 찌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획 돌리더니 뼈만 남은 앙상한 손가락으로 최진우의 팔뚝을 꽉 움켜쥐었다. 그 날카로운 손톱이 정장 원단을 뚫고 살을 파고들 기세였다. 진우야, 저기 단상 위에 있는 년, 그 재수 없는 며느리 년이랑 닮은 거 아니니? 최진우의 목을 대가 힘겹게 위아래로 한 번 크게 꿀꺽 움직였다. 바싹 타들어가는 입안에서 마른 침을 억지로 삼키려 했지만 혀뿌리에서 쓴맛만 배어 나올 뿐이었다. 말도 안 돼. 최진우는 마치 스스로에게 최면이라도 걸듯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두 사람 사이에만 겨우 들릴 정도로 희미한 개미만 한 목소리였다. 그 여자는 어제 본사에서 쫓겨났어. 블라인드에도 다 떴잖아. 책상까지 싹 다 치워진 백수라고. 그냥 우연히 얼굴만 닮은 거야. 그래. 그냥 쏙 빼닮은 다른 사람이야. 아니면 설마 여기서 안내 도우미 알바라도 뛰는 건가? 제 입으로 그 말을 내뱉으면서도 최진우는 그 변명이 얼마나 미친 소리인지 알고 있었다. 세상 천지에 어떤 행사 알바생이 억소리 나는 초고가 맞춤 수트를 빼입고 그룹 서열 최상위층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배지를 가슴에 달고 대표이사 취임식 무대에 선단 말인가. 무대 위, 정지연은 단상의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손에는 그 흔한 취임사 원고 한 장 들려있지 않았다. 쏟아지는 조명은 화려한 화장기가 전혀 없는 그녀의 얼굴을 직격하며 그 차갑고 서늘한 눈매를 낱낱이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가느다란 검지를 들어 마이크의 헤드 부분을 가볍게 두 번 튕겼다. 톡, 톡. 낮고 묵직한 마찰음이 연회장 천장에 설치된 최고급 스피커를 타고 홀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다. 장내를 채우던 은밀한 속삭임마저 그 소리에 배어나가듯 완벽하게 소거되었고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휘감은 재벌가 인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점고 가녀린 여자의 입술로 집중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지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평온하고 또렷했으며 대기업 본사의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을 짓밟고 올라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통제력과 지배력이 짙게 배어 있었다. YKFNB의 신임 대표이사로 부임한 정지연입니다. 스피커를 타고 쏟아져 내린 그 한마디는 마치 거대한 쇠망치가 되어 최진우의 정수리를 자비 없이 내리찍는 것 같았다. 그의 두 다리는 순식간에 뼛속의 골수가 모조리 증발해버린 것처럼 푹 꺾였고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뒤로 크게 비틀거리다 온갖 고급 해산물 요리가 세팅된 뷔페 테이블 모서리에 허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테이블 위를 장식하고 있던 무거운 은쟁반들이 덜그럭거리며 요란한 마찰음을 냈다. 근처에 우아하게 서 있던 하객 몇 명이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고 마치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바퀴벌레를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최진우를 위아래로 한 번 훑고는 곧장 흥미를 잃고 시선을 거두었다. 조은숙은 이미 두 다리로 서 있을 힘조차 잃어버렸다. 그녀는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 뷔페 테이블에 하얀 실크 식탁볼을 두 손으로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은 채 거친 숨만 헐떡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튀어나올 듯한 두 눈은 무대 위에서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지연을 향해 그대로 못 박혀 있었다. 그동안 우리 식음료 계열사는 그룹 내부에서 언제나 골칫거리이자 계륵 같은 존재였습니다. 덩치만 비대할 뿐 매년 엄청난 적자만을 기록하며 그룹의 피를 갉아먹고 있었죠. 지연의 냉혹한 시선이 다시 한번 장내를 천천히 쓸어 담았다. 본사에서 저를 이곳의 책임자로 파견한 것은 그저 현상 유지를 하며 적당히 자리나 보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조직에 깊게 뿌리박힌 썩은 살덩이들을 남김없이 도려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상 바로 아래의 앞줄을 차지하고 앉아있던 계열사 고위 임원들의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푹 숙였고 또 다른 이들은 저 젊은 사신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몰라 두려움에 떠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연은 말을 이었다. 앞으로 한 분기 동안 전면적인 내부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사 장부에 기생하며 피를 빨아먹는 자들, 회사의 단물만 빼먹으면서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는 잉여 인력들. 제가 한 명 한 명 전부 깨끗하게 청소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유능하고 투명하며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새로운 팀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꼬리를 아주 살짝 끌어올렸다. 여러분 모두 저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단상 아래는 1초 정도 짧은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다른 계열사의 대표이사 몇 명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든 술잔을 무대 쪽으로 치켜들며 경의를 표하기까지 했다. 최진우는 넋을 잃고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졌고 지난 48시간의 일들이 마치 한 편의 부조리한 영화처럼 그의 눈앞에서 거꾸로 재생되었다. 그녀에게 제사전을 붙이게 하고 실직했다고 조롱하며 1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포기하라고 윽박질렀던 일, 그리고 정지된 가족 카드를 들고 클럽에서 개망신을 당했던 일까지. 그는 줄곧 그녀가 그룹에서 버림받은 쫓겨난 게 신세라고만 생각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사람의 목숨줄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부여받은 절대 권력자였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다. 연회는 자유로운 네트워킹 시간으로 접어들었다. 감미로운 현악 사중주 연주가 홀 구석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웨이터들은 다시 쟁반을 들고 하객들 사이를 분주히 오갔다. 지연이 단상에서 내려오자마자 최고급 정장을 빼입은 고위 임원들과 정재계 명사들이 그녀를 둥글게 에워쌌다. 평소 최진우가 엘리베이터에서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던 부장, 본부장급 인사들이 지금은 다들 술잔을 든 채 얼굴에 아부하는 미소를 한가득 머금고 줄을 서서 지연에게 명함을 건네고 있었다. 진우야 조은숙이 아들의 소매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병적인 흥분이 서려 있었다. 너 봤니? 대표이사란다. 엄청난 대빵이라고. 지연이가 우리 집 며느리잖아. 너 여기서 멍하게 서서 뭐해? 빨리 가봐. 내가 쟤랑 말만 잘 통하면 앞으로 그룹에서 승진하는 건 떼어놓은 당상 아니겠니? 그깟 10억 원이 대수야? 쟤는 이제 1년에 10억을 몇 번이나 벌어들일 텐데. 탐욕이 순식간에 공포를 짓눌러 버렸다. 조은숙의 머릿속에는 어제 며느리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윽박지르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권력과 돈을 향한 극도의 갈망만이 남아있었다. 최진우는 번쩍 정신이 들었다. 그래, 이혼 서류에 도장은 찍었지만 아직 구청에 가서 정식으로 이혼 신고를 하지는 않았잖아. 신고만 안 했으면 법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부부였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 이 수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여보라고 부르기만 한다면 감히 누가 그의 체면을 구기게 내버려 두겠는가? 그녀는 분명 홧김에 억지를 부리는 것일 터였다. 여자란 원래 살살 달래면서 체면을 세워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면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법이니까. 최진우는 목을 옥죄는 넥타이를 거칠게 고쳐매고 양복 재킷 밑단을 팽팽하게 잡아당긴 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러고는 눈앞을 가로막고 있던 하객 몇 명을 밀치고 성큼성큼 지연을 향해 걸어갔다. 여보. 최진우는 한껏 목청을 높여 놀라움과 반가움이 가득 담긴 아주 다정한 말투를 꾸며내며 그 단어를 내뱉었다. 그 목소리는 우아한 연회장 안에서 너무나도 뜬금없이 울려 퍼졌다. 지연의 곁을 에워싸고 있던 고위 임원들은 일제히 대화를 멈추고 미간을 찌푸린 채 뒤를 돌아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급하게 다가오는 이 밑바닥 말단 직원을 쳐다보았다. 지연은 딱 한 모금 마신 탄산수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그저 얼굴만 살짝 비스듬히 기울였을 뿐이었다. 최진우가 지연에게서 불과 5걸음 정도 떨어진 곳까지 다가왔을 무렵
귀에 무전기 이어폰을 꽂은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어둠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고기 벽처럼 최진우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다. 손님,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그중 한 경호원이 차갑게 말하며 하얀 장갑을 낀 손을 뻗어 최진우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어냈다. 최진우는 힘에 밀려 한 걸음 뒷걸음질 쳤다. 그는 다급해진 나머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눈이 비었어. 저 사람 내 아내라고. 지연아. 정지연. 나 진호야. 얼른 이 사람들한테 오해라고 말 좀 해봐.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서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모님 몇 명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믿을 수 없다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여보. 당신 어제 화나서 집 나간 거 어머니도 이미 다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계셔. 최진우는 경호원의 팔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우리 이혼하지 말자. 당신 이제 대표이사도 됐으니까 우리 식구 다 같이 오순도순 잘 살면 되잖아. 조은숙 역시 뒤에서 사람들을 밀치고 비집고 들어왔다. 그녀는 장소가 어디인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옆에 있던 웨이터를 왈칵 밀쳐버린 뒤 악을 쓰며 소리쳤다. 아이고, 우리 착한 며느리야. 내가 아주 우리를 깜빡 속였구나. 승진했다고 진작 말했으면 시어미가 왜 너한테 성질을 냈겠니? 얼른 이 똥개 같은 놈들 치워버리고 시어미가 한번 안아보게 이리 온. 지연이 마침내 몸을 돌렸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어깨를 짓눌려 정장이 구깃구깃해진 최진우를 내려다보았고 그 옆에서 인파를 뚫고 들어오느라 머리에 넣은 가발복마저 삐뚤어진 조은숙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두 눈에 담긴 감정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길가에 널브러진 쓰레기 더미를 쳐다보는 듯한 순수하고도 지독한 냉막함이었다. 지연은 그들의 바락 섞인 외침을 철저히 무시했다. 그녀는 등 뒤 반보거리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수석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는 턱을 가볍게 까딱거렸다. 내 스마트폰을 연회장 메인 스피커에 연결하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을 에워싼 사람들에게는 아주 또렷하게 들릴 만큼 충분했다. 비서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태블릿 PC를 꺼내 조작을 시작했다. 10초도 채 지나지 않아 연회장 스피커에서 미세하게 전기가 연결되는 잡음이 흘러나왔다. 지연은 최진우를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그 얼음장같이 서늘한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여러분의 지연이 언성을 살짝 높이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일순간에 숨을 죽였다. 마침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이 남성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여기 계신 귀빈 여러분을 위한 여흥거리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다음 순간 찢어질 듯 날카롭고 표독스러우며 시장 바닥에 졸부 냄새가 풀풀 풍기는 늙은 여자의 목소리가 최고급 음향기기를 타고 금빛으로 찬란한 연회장 전체에 쾅 하고 터져나왔다. 스피커에서 조은숙의 호통 소리가 쏟아졌다. 도장 찍어. 밥줄까지 끊긴 마당에 너는 이제 우리 집안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물건이야. 조은숙의 악스는 목소리가 크리스탈 샹들리에 사이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단상 아래는 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현악 사중주 연주자들만이 멈추라는 지시를 받지 못해 구석에서 모기 소리만큼이나 희미한 배경음악을 연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조은숙의 얼굴은 밀가루 포대를 정통으로 뒤집어 쓴 것처럼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고 두 눈은 안화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부릅떠졌다. 녹음본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음질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해서 서류 뭉치가 마루 바닥에 흩뿌려지며 팔랑거리는 소리까지 완벽하게 담겨 있었다. 오디오에서 계속해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10억은 내년이 우리 아들 청춘을 갉아먹은 거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야. 안 그래도 우리 아들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이 전세금 싹 다 빼서 종잣돈으로 쓰고 우리 아들은 더 어리고 참한 며느리 얻어서 떡두꺼비 같은 손자 안겨줄 거니까 잔말 말고 내놔. 하객들 사이에서 격렬한 탄식이 쏟아졌다. 연세가 지긋한 그룹의 이사 몇 명은 미간을 잔뜩 찌푸렸고
그들의 눈에 담긴 경멸은 금방이라도 실질적인 칼날이 되어 날아갈 기세였다. 꺾으라고 최진우는 미친 사람처럼 경호원들의 제압에서 벗어나려 발악했다. 그는 팔을 길게 뻗어 지연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가 자랑으로 여기던 젊은 육신도 2명의 전문 경호원 앞에서는 병든 메추라기나 다름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꼼짝없이 처박힌 채 단 1cm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명이 윙윙거렸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장났다. 그가 그토록 비집고 들어가고 싶어 안달났던 이 상류층 사교계 한가운데서 그의 가장 흉측하고 비열한 민낯이 발가벗겨진 채 온 천하에 폭로되고 만 것이다. 녹음기 속에서 이번에는 최진우 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 이게 다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당신이 빈몸으로 나가줘야 나도 그 돈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할 거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해주는 마지막 내조라고 생각해줘.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그 뻔뻔하고 당당한 말투는 지금 경호원들에게 짓눌려 비 오듯 땀을 흘리며 바닥에 나뒹구는 꼴사나운 몰골과 너무나도 처참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녹음본 재생이 끝났다. 연 회장은 바닥에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적막감에 휩싸였다. 지연은 스마트폰을 비서에게 넘기고 옆에 선 웨이터의 쟁반에서 새 탄산수잔으로 바꾼 뒤 차가운 시선으로 최진우의 얼굴을 쓸어내렸다. 여러분 모두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지연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파동도 없었다. 여기 이 최진우 씨는 우리 그룹 리테일 사업부 소속 대리입니다. 그는 제 전 남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친과 결탁하여 전처의 10억 원짜리 전세 보증금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갈취하려 했던 사기 미수범입니다. 아니야. 저건 짜깁기 한 거야. 내가 한 말이 아니라고. 최진우는 전신을 사시나무 떨듯 떨다가 두 무릎이 꺾이며 대리석 바닥에 철푸덕 꿇어앉고 말았다. 그는 고개를 쳐들고 쓰레기를 보듯 자신을 쳐다보는 주변의 시선들을 견디며 절망적으로 울부짖었다. 여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내가 당신 남편이잖아. 닥쳐. 군중 속에서 갑자기 천둥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정수리 머리숱이 벗겨지고 똥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중년 남성이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인파 뒤쪽에서 비집고 튀어나왔다. 그의 셔츠는 이미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린 채 허둥지둥 지연의 앞까지 달려와 다짜고짜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그는 그룹 리테일 사업부의 박 부장이자 최진우의 직속 상관이었다. 정정 대표님, 박 부장의 목소리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온갖 인맥을 동원해 간신히 이 초청장을 구했다. 신임 대표이사 눈에 띄어 눈도장이라도 찍어보려는 속셈이었는데 하필이면 자기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그룹의 얼굴에 제대로 똥칠을 하는 이따위 추악한 짓거리를 벌일 줄이야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만약 신임 대표가 이 사태를 두고 부장의 관리 소홀이라 여긴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그의 부장 목이 날아갈 판이었다. 이 개만도 못한 짐승 새끼가 감히 이런 인면수심의 짓을 저질렀을 줄은 정말 맹세코 몰랐습니다. 박 부장은 지연의 눈을 마주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건 우리 부서 전체의 수치입니다. 대표님께 진심으로 깊이 사죄드립니다. 말을 마친 박 부장은 허리를 펴고 획 돌아서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최진우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짝! 소름 끼치도록 찰진 따귀 소리가 최진우의 뺨을 강타했다. 최진우의 입꼬리에서 순식간에 피가 터져나왔고 뺨을 맞은 충격에 고개가 휙 돌아가며 머릿속이 윙윙 울렸다. 최진우!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박 부장은 그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최진우의 얼굴에 침을 튀겨가며 쌍욕을 퍼부었다. 내 놈이 그룹 직원이라는 신분을 방패 삼아 밖에서 사기를 치고 다니고 거기다 공갈 협박까지 해. 당장 내일부터 아니 지금 이 시각부로 넌 해고야. 내 당장 법무팀에 연락해서 내 놈을 상대로 한 내부 징계 및 형사 고발 절차를 밟을 테니까 그리 알아. 내가 들고 온 그 위조 초청장도 어디서 훔쳐온 거지? 너 같은 인간 말종 때문에 이 귀한 곳의 공기마저 썩은 내가 진동을 하잖아. 최진우는 퉁퉁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고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내뱉지 못했다. 해고.
법적 책임. 이 단어들이 마치 굵은 쇠못이 되어 그의 심장에 콱콱 박혀 들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잃어버렸다. 아이고 아이고. 처절한 곡소리가 그 팽팽한 얼음장 같은 공기를 깨뜨렸다. 조은숙이 마침내 정신을 차린 것이다. 바닥에 쓰러져 짓밟히는 아들의 모습과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을 벌레 밟듯 지식여버릴 수 있는 주변의 거물급 인사들을 보며 그동안 그녀를 지배했던 오만함과 탐욕은 한순간에 증발해버렸다. 남은 것이라고는 파멸에 대한 극도의 공포뿐이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마치 물 밖에 나온 생선처럼 바닥을 버둥거리며 네 발로 짐승처럼 기어서 지연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경호원 2명이 즉각 앞으로 나서서 단단한 구두코로 그녀의 앞길을 차단했다. 지연아, 지연아. 이 시어미가 눈이 멀었구나. 늙어서 노망이 났어. 조은숙은 무릎을 꿇은 채 바닥 대리석 이음새를 긁어대며 얼굴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도록 빌었다. 그 10억 원 우리 안 받을게. 단돈 10원 한 장 안 건드릴 테니까. 제발 불쌍한 우리 진우 한 번만 살려다오. 우리 진우 대기업 정규직인데 여기서 잘리면 안 되잖니. 지연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주방에서 자신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이 늙은 여자를 고압적인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안 받겠다고요. 지연이 고개를 살짝 비스듬히 꺾으며 조롱이 섞인 어투로 받아쳤다. 조 여사님, 그 10억은 원래부터 제 돈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마치 저한테 대단한 적선이라도 베푸는 것 같군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조은숙은 안달이 나서 미친 듯이 고개를 가로저었고 그 거친 움직임에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가짜 진주 목걸이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져 버렸다. 싸구려 플라스틱 구슬들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져 사방으로 튀며 주변 사모님들의 최고급 악어 가죽 구두 발치까지 대굴대굴 굴러갔다. 조은숙은 그 구슬들을 주워 담을 정신조차 없었다. 그녀는 불쑥 손을 치켜들었다. 짝! 그녀는 제 손으로 자신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내가 미친 개야. 내가 짐승만도 못한 년이야. 주제도 모르고 대표이사님을 몰라보다니. 짝! 이번에는 더욱 찰진 따기 소리가 터졌다. 하얗고 포동포동했던 그녀의 뺨 위로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지연아, 우리 집 양반이 내가 아들놈 직장까지 잘리게 만든 걸 알면 날 그 자리에서 쳐 죽일 거야. 제발 부탁이다. 지난 3년 동안 시어미가 그래도 너 굶지 말라고 밥 남겨둔 정을 생각해서라도 저 부장님한테 말 좀 잘해주라. 그녀는 곡소리를 내며 미친 듯이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자신의 뺨을 때려댔다. 찰싹거리는 파열음이 연회장을 끊임없이 메웠다. 지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추악하고 역겨운 촌극을 지켜보며 그저 견디기 힘든 극도의 권태로움을 느낄 뿐이었다. 거창한 복수를 해냈다는 쾌감 같은 건 없었다. 오직 구두 밑창에 들러붙어 있던 더러운 껌딱지를 마침내 깨끗하게 긁어냈다는 후련함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시선을 거두고 보안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두 사람 밖으로 끌어내세요. 경찰에 신고도 같이 하시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마치 잡동사니 쓰레기를 내다 버리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건조했다. 명예훼손 및 재산 갈취 미수 혐의입니다. 경찰 측에는 제 담당 변호사가 30분 내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서 작성에 협조할 것이라고 전하세요. 알겠습니다. 보안팀장이 즉각 손짓을 보냈다. 덩치가 산만한 경호원 4명이 앞으로 나섰다. 2명은 진흙 덩어리처럼 늘어진 최진우의 양팔을 결박해 일으켜 세웠고 나머지 2명은 아직도 제 뺨을 때리며 발작하는 조은숙을 마치 죽은 개를 질질 끌듯 바닥에서 끌어올렸다. 지연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놔. 내 발로 걸어나갈 테니까 손대지 마. 모자에 찢어질 듯한 바락이 연회장 안에 메아리 쳤지만 육중한 출입문이 열렸다가 굳게 닫히면서 그 비명소리도 인해 문 밖으로 철저하게 차단되어 버렸다. 연회장은 다시금 평온한 정적을 되찾았다. 지연은 몸을 돌려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하객들을 마주보았다. 그녀는 손에 든 탄산수잔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렸군요.
개인적인 작은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방금 다 치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방금 전에 소동이 존재하지조차 않았던 것처럼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다. 자, 그럼 다음 분기 투자기획안에 대해 먼저 이야기 나누실 분 계십니까?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눈 녹듯 풀렸다. 고위 임원들은 일제히 열정적이고 아부 섞인 미소로 표정을 바꾸며 다시 그녀의 곁으로 앞다투어 모여들었다. 감미롭고 경쾌한 음악 소리가 다시금 홀 안을 부드럽게 채우기 시작했다. 3일 뒤 마포구 아파트. 귀를 찢는 듯한 신경질적인 초인종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재촉처럼 텅 빈 거실 안을 미친 듯이 울려댔다. 조은숙은 이마에 하얀 젖은 수건을 질끈 동여맨 채 기력이 다 빠진 모습으로 소파에 누워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최진우는 수염이 덥룩하게 자란 꼴로 거실 카페트 위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빈 소주병 3개가 나뒹굴고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들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고 휴대전화는 온갖빛 독촉 전화에 시달리다 못해 아예 전원을 꺼버린 상태였다. 쾅, 쾅, 쾅. 문 밖에 선 사람은 인내심이 바닥나는지 현관문을 주먹으로 거칠게 두들기기 시작했다. 문 열어. 안에 다 있는 거 아니까. 당장 안 열면 열쇠 수리공 불러서 강제로 뜯어버릴 줄 알아. 최진우는 쾅쾅거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카페트 위로 떨어뜨렸다. 그는 허둥지둥 바닥을 짚고 일어나 현관으로 기어가다시피 걸어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도어록 손잡이를 내렸다. 문이 아주 살짝 틈을 보인 순간 밖에서 누군가 거센 힘으로 문을 벌컥 밀치고 들어왔다. 극도로 분노한 표정의 집주인 아저씨가 현관문 앞에 버티고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제복을 입은 채 무표정한 얼굴을 한 법원 집행관 2명이 따라붙어 있었다. 이 거머리 같은 사기꾼 새끼들, 집주인 아저씨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최진우의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정지연 씨가 벌써 법원에 전세금 가압류 신청을 다 끝내놔서 그 10억 원이 통째로 묶여버렸잖아. 애초에 전세 계약자도 정지연 씨 명의로 되어 있고 그쪽에서 이미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까지 끝냈어. 그런데 당신들이 대체 무슨 권리로 여기 이 비싼 아파트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는 건데?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 조은숙이 소파에서 기를 쓰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어디서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악을 써. 이 집은 우리 진우 거야. 그 10억 원도 며칠만 지나면 우리 아들 통장으로 고스란히 꽂힐 돈이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집주인 아저씨는 분통이 터져 발을 쿵쿵 구르며 가방에서 법원 결정문을 끄집어내 거실 탁자 위로 패대기 쳤다. 법원에서 송달된 통지서가 이미 내 손에 들어왔어. 당신들이 불법으로 남의 집을 무단 점유하는 바람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했으니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랑 그동안 뻔뻔하게 눌러앉아 쓴 무단 점유 사용료까지 당신들이 싹 다 토해내야 한다고. 난 그 보증금 단 1원도 당신들한테 못 줘. 그는 등 뒤에 서 있던 2명의 집행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집행관님, 바로 저 인간들입니다. 남의 집에 불법으로 눌러앉아 안 나가는 것도 모자라서 위약금까지 떼먹은 악질들입니다. 한 집행관이 감정 없는 기계적인 동작으로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아파트 동호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가방에서 시뻘건 압류 딱지 한 뭉치를 꺼내 들었다. 그는 빨간 딱지 뒷면에 스티커를 떼어내고는 곧장 거실 한가운데 놓인 75인치 최고급 수입 텔레비전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화면 정중앙에 시뻘건 딱지를 철썩 붙였다. 텔레비전, 압류 조치합니다. 집행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다른 집행관은 주방으로 걸어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양문형 냉장고 문짝에 딱지를 붙였다. 냉장고도 압류 조치합니다. 조은숙은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비명을 찔러댔다. 그녀는 이마에 메어둔 수건을 거칠게 쥐어뜯어 던져버리고는 냉장고에 붙은 딱지를 떼어내려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당신 지금 무슨 짓거리야? 그건 우리 아들 피 같은 돈으로 산 냉장고야. 우리 집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 아주머니, 행동 조심하십시오. 집행관은 그녀를 차갑게 노려보며 허리춤에 찬 3단봉 위로 손을 가져다 댔다. 법원 압류 딱지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건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구치소 독방에서 며칠 썩고 싶으시면 어디 한번 뜯어보시든가요. 조은숙의 손은 허공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그녀의 손톱 끝은 그 새빨간 종이 쪼가리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감히 1mm조차 더 앞으로 내밀 엄두를 내지 못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당신들 소유의 개인 자산은 위약금 변제를 위해 강제 압류 및 경매 처분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당장 최소한의 개인 의류만 챙겨서 1시간 이내로 이 집에서 퇴거하십시오. 정확히 1시간 뒤에 이 현관문 도어록은 강제로 교체될 겁니다. 최진우는 넋이 나간 채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널찍한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져 들어온 밝은 햇살이 그 눈을 찌를 듯이 시뻘건 압류 딱지들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다. 한때 그의 자부심이자 친구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대며 자랑에 맞지 않던 이 고급스러운 한강뷰 아파트가 지금 그의 눈앞에서 조각조각 뜯겨나가고 있었다. 1시간 뒤, 마포구 고급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 앞. 최진우와 조은숙은 초가을의 따가운 햇볕 아래 덩그러니 서 있었다. 그들의 발치에는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 4개가 초라하게 널브러져 있었고 그 안에는 쫓겨나듯 허둥지둥 쑤셔 넣은 헌 옷가지와 돈도 안 되는 허접한 생필품 몇 개가 전부였다. 명품 정장들, 그리고 최고급 수입 도자기 그릇들은 모조리 빨간 딱지가 붙은 채 단 한 점도 들고 나오지 못했다. 조은숙은 멍하니 멀리 반짝이는 한강 수면을 바라보더니 벼랑간 달아오른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제 허벅지를 퍽퍽 내리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람. 우리 최씨 집안이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천벌을 받느냔 말이다. 최진우는 어머니를 부축하려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는 퀴퀴한 나프탈렌 냄새가 진동하는 검은 봉투 2개를 덜렁덜렁 들고 마치 혼을 빼앗긴 시체처럼 뻣뻣하게 굳은 걸음걸이로 지하철역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이제 막 구한 낡고 쾌쾌한 단지하 단칸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벽 구석마다 시퍼런 곰팡이가 슬어있고 창문을 열어봤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커먼 발목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 그곳이 이제 그들의 새로운 집이었다. 한 달 뒤, 서울의 초겨울은 뼈를 깎는 듯한 매서운 칼바람을 품고 찾아왔다. 강남구의 어느 무한리필 고깃집 뒷골목. 기름때가 새까맣게 찌든 대형 환풍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조은숙은 시커먼 기름 얼룩으로 뒤덮인 방수 앞치마를 두른 채 차가운 뒷골목 시멘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거대한 빨간색 고무대야 3개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새카맣게 타버린 고기 찌꺼기가 덕지덕지 늘어붙은 불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은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수돗물에 퉁퉁 불어 뻘겋게 얼어 있었고 마디마디마다 살갗이 터져 피가 맺혀 있어 아주 조금만 힘을 주어도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철수 세미를 쥔 손을 멈추지 않고 기계처럼 빡빡 불판을 문질러댔다. 아줌마, 손 좀 빨리빨리 못 놀려요. 식당 여주인이 뒷문을 벌컥 열고 나오며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홀에 손님들이 불판 갈아달라고 아우성인데 대체 하루 종일 뭘 꿈을 대는 거야? 한 번만 더 이렇게 군뱅이처럼 굴면 오늘 일당 반 토막 낼 줄 알아. 예, 사장님. 얼른 해드릴게요. 조은숙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미친 듯이 굽신거리며 철수 세미질의 속도를 높였다. 억센 철사가 쩍쩍 갈라진 엄지손가락 상처를 깊게 파고들며 핏방울이 배어나왔지만 그것은 이내 시커멓고 미끈거리는 구정물 속으로 허무하게 섞여 들어갔다. 그녀는 결코 멈출 수 없었다. 수천만 원의 위약금 잔금을 갚으려면 이 다 늙은 나이에 뼈가 부서져라 이런 막노동이라도 해야만 겨우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의 고층 빌딩 숲. 낡아빠진 배달용 오토바이 한 대가 빨간불 신호에 걸려 거칠게 멈춰섰다. 최진우는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낡은 배달 대행업체 패딩을 껴입고 테두리가 다 달아빠진 싸구려 헬멧을 푹 눌러쓰고 있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면도날처럼 그의 언뺨을 후벼 팠다. 그는 오토바이 손잡이에 거치된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내비게이션 앱이 가리키는 배달 도착지는
바로 눈앞에 구름을 뚫을 듯이 솟아오른 으리으리한 유리 빌딩. YK그룹 본사 사옥이었다. 최진우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끼며 화들짝 놀라 헬멧의 투명 가림막을 턱 밑까지 확 끌어내렸고 그것도 모자라 얼굴을 패딩기 속으로 파묻다시피 웅크렸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오토바이를 사옥 입구로 몰고 가 치킨과 떡볶이가 묵직하게 담긴 비닐봉지 2개를 들고 1층 배달 픽업대로 도망치듯 종종 걸음을 쳤다. 그때 마침 목에 YK그룹 특유의 파란색 사원증을 보란 듯이 건 젊은 사원 무리가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배달 음식을 찾으러 걸어오고 있었다. 아씨, 배달 왜 이렇게 늦어? 이거 국물 다 샜잖아. 그중 한 직원이 미간을 팍쿡이며 신경질적으로 불평을 늘어놓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진우는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허리를 90도로 연신 굽실거렸다. 한때 자신이 목에 걸고 다녔던 그 파란색 사원증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그는 황급히 비닐봉지를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빌딩 밖으로 내달렸다. 다시 오토바이 안장에 올라탄 최진우는 거대한 통유리창 외벽에 비친 자신의 비참한 몰골을 쳐다보았다. 잔뜩 굽은 등 온몸에 찌든 역겨운 기름 냄새. 그 모습은 영락없이 쫓겨난 떠돌이 개새끼 그 자체였다. 어둠이 짙게 깔린 늦은 밤. YK그룹 식음료 계열사 최상층 대표이사 집무실. 탁 트인 전면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찬란하게 흩뿌려진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 불빛들이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교차하며 거대한 도시의 동맥을 이루어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집무실 안은 무겁고도 완벽한 고요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기름이 튀며 치직거리는 불쾌한 소리도 속을 뒤집어 놓는 매캐한 기름 냄새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최고급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 돌아가는 아주 미세한 공기순환 소리와 머리를 맑게 해주는 은은한 우디향 디퓨저 향기만이 공간을 감돌고 있을 뿐이었다. 지연은 광활하고 푹신한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그녀의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다. 요란하고 거창한 코스 요리가 아니라 비서가 건물 1층 식당에서 포장해온 정갈한 도시락이었다. 그 도시락 한가운데에는 육즙을 가득 머금고 윤기가 좌절 흐르는 한우 구이가 아주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지연은 묵직한 은수저를 집어들었다. 이제 그 누구도 식탁을 콱 내리치며 그녀에게 젓가락을 내려놓으라고 호통치지 않았다. 고기가 담긴 접시를 그녀의 눈앞에서 야비하게 낚아채 가는 인간도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구역질 나는 그들의 멍청함과 탐욕의 대가를 대신 치러줄 이유도 없었다. 책상 한 구석에 놓인 개인용 스마트폰 화면이 스르륵 밝아졌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 한 통이었다. 통신사 시스템에 의해 이미 스팸으로 자동 분류되었지만 상단 알림창을 통해 그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지연아, 나 오늘 배달하다가 마포구 근처를 지났어. 강바람이 너무 차갑더라. 컵라면 하나로 때우는데 내가 예전에 해주던 따뜻한 밥이 갑자기 너무 그립더라. 내가 진짜 천벌 받을 짓 했어. 제발 나한테 딱 한 번만 기회를 다시 주면 안 될까? 지연은 그 문자를 클릭해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느다란 검지를 뻗어 액정 화면을 왼쪽으로 부드럽게 한 번 스와이프한 뒤 즉각 삭제 및 차단 버튼을 눌러버렸다. 그 손놀림은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매끄러웠다. 액정 화면은 다시 까맣게 죽어버렸고 집무실 안은 다시금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다. 지연은 완벽하게 구워진 한우 고기 한 점을 집어 우아하게 입에 넣었다. 고기의 온도는 입안을 데우기에 가장 적당했고 한 번 씹을 때마다 고기 본연의 깊고 진한 육향이 입안 가득 환상적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통유리창 너머로 아득하게 펼쳐진 수많은 불빛들을 응시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은 마치 튀김기름 냄새와 고함으로 가득 찬 한편의 부조리한 악몽과도 같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악몽에서 깨어났다. 그녀만의 공간인 이 꼭대기에서 공기는 마침내 철저하게 깨끗해졌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